코로나19 개발 소식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들도 시장에서는 꽤 높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화학업종, 조선업종도 당연하겠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철강업종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철강주 중에서도 한국철강에 대해서 기업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철강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이제 일반인들이 철강 기업 그러면 포스코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철강 기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고로, 그러니까 원석을 고로에서 센 물을 만들어서 하는 기업이 있죠. 이게 고로 기업은 우리나라 두 개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가 아닌 전기로로 이제 폐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철들을 모아서 전기로에서 녹여서 주로 건축에 쓰는 철근이라든지 그다음에 H형 현강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만드는 기업이 국내에 한 10개 정도 되는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철강입니다. 한국철강은 2008년도에 상장한 기업이긴 한데 사실은 모 기업이 동국제강이었고요. 동국제강에서 원래 만들어진 거는 1957년에 만들어졌는데 동국제강에 인수한 다음에 그 동국제강 가게에서 막내 아들인 그 장상돈 회장이 2001년에 분리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 분리시키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다시 한번 상장한 인적 분할에 상장한 기업이고 주력 제품은 역시 철근입니다. 그러니까 철근에 대해서 그 최근에 경기 호황이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철강 중에서 철근은 건축과 관련된 것이라서 경기 그 호황의 민감주로 볼 수 있는 분류되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동국제강그룹의 가계도까지 이렇게 띄워줬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그 모회사인 키스코그룹 얘기를 해야 삼세경영 얘기까지 좀 풀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이 한국철강의 아까 이제 본 가계도처럼 가계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국철강은 원래 동국제강의 명예회장이 장경호 회장인데 이 장경호 회장의 자녀가 좀 많습니다. 6남 4녀입니다. 6남 4녀인데 현재 동국제강은 저 3남인 그 전 장상태 전 동국제강 회장의 아들인 장세주 회장이 동국제강을 맡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현재 요 집안이 동국제강의 주력을 맡고 있고 한국철강은 이 6남인 장상돈 전 한국철강 회장이 가게를 분리해서 만든 그룹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그룹의 지주회사가 바로 키스코 홀딩스입니다. 이 장상돈 회장의 자녀는 그 3남 2녀가 있는데요. 현재 3형제가 각각 분할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키스코 홀딩스는 크게 이제 사업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키스코 홀딩스와 한국철강이 하고 있는 철근이 한 주력 사업이고요. 요거는 둘째 아들인 장세홍 형제 키스코 홀딩스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남인 그 장세현 대표는 한국특수현강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삼남인 장세일 대표가 세화통운이라는 그러니까 운송은 셋째가 주력은 둘째가 한국특수현강은 첫째가 맡고 있는 이런 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코홀딩스는 사실은 한국철강은 키스코홀딩스의 메인으로 보셔야 되고 장래에 맡고 있는 한국특수현강은 사실 지분으로 보면 좀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구성과 또 지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현황들을 체크해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교통정리는 어느 정도 돼서 경영권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들은 좀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로 좀 어떤 상태입니까? 맞습니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장상돈 전 그 한국철강 회장이 물러나면서 실제적으로 이 삼형제에게 그 완전히 분리 경영을 하듯이 지금 지분 구조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스트림인 키스코 홀딩스와 한국철강은 둘째인 장세홍 사장에게 맡겨놓은 상태고 그리고 한국특수강, 특수현강은 장남인 장세현에게 그리고 물류 부분은 삼남에게 맡겨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을 만큼 이미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경영권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 교통정리도 됐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 워낙 이제 이 전 세대에서부터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름이 많이 헷갈립니다. 예, 한번 정리를 이렇게 쫙 해봤고 한국철강이 23일에 700억 규모 자사주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철강이 작년 주주총회 때 배당금을 280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8,000원을 배당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런데 결국에는 주주총회에서 280원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배당할 여력도 많고 현금을 많이 쌓았는데 왜 배당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주주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들에게 어떤 그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네. 이미 작년 주주총회 때도 여러 한국투자 자산밸류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이 내재 가치보다 명백하게 낮은 이 주가를 올릴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해왔죠.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사주 매입, 네. 그리고 소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잔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아마 소각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뭐 자신감이라고도 해석을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고 주주 네. 가치 제고도 있을 텐데 그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소각이잖아요. 사실 네. 이게 더 직접적이긴 하거든요. 그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은 없을까요? 현재 한국철강의 뭐 매출, 영업이익, 캐시플로 재무구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주주 소각을 해도 좀 될 만한 정도의 일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자사주 매입보다는 이미 근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 전이라면 사실은 지배구조 차원의 개편 차원에서 뭐 인적 분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뭐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쓰긴 하는데 예. 이미 키스콜딩스를 통해서 한국 철강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미 지배구조는 완전히 개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은 순수하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또 그 이전부터 다른 주주, 특히 뭐 여러 주주들이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내재 가치보다 굉장히 낮은 이 주주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매입은 매각까지 가서 아마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서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강이 또 주주 가치를 어떻게 높여나갈지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한국철강 실적 추이가 좀 어땠습니까? 3분기에 매출액이 1,485억에 영업이익이 89억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줄였어요. 한 15% 줄었고 영업이익은 한 33% 감소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2020년 결산을 보면 매출액이 한 6,300억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네. 영업이익도 480억이라서 2019년보다 매출액은 줄지만 영업이익이 한 300%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호재고요.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거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철근 값이 2017년 이후로 계속 떨어져 왔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매출액이 상당히 준데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코스트 전략을 굉장히 많이 코스트를 낮추는 전략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일회성 비용도 해소됐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한 161억으로 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서 그리고 현재 철근값도 저점을 찍고 이미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4분기 매출과 올해 매출은 그 정도로 선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그랬듯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서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실적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철광석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철근 가격은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좀 수익성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한국철강에 대해서도 실적 한번 전망까지 해봤고요. 네. 지금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나 경쟁력을 봤을 때 국내에서도 뭐 경쟁사 간의 M&A도 있고 네. 아니면 경쟁사였다가 이제는 같이 이렇게 한 팀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독자 생존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한국철강은 위치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017년도 이후에 이제 철근값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좀 구조조정이 있었죠. 우선 우리나라 철근 시장만 보면 현재 한 7대 제조업체라고 그러는데 1위는 현대제철입니다. 연간 한 작년 기준으로 355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2위가 바로 형님 기업이죠. 동국제강이 275만 톤을 하고 3위가 대한제강이 한 155만 톤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4위가 바로 한국철강인데 네.
5위가 YK 스틸이라고 한 118만 톤 정도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대한제강과 흡수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155만 톤과 118만 톤을 합치면 대한제강이 동국제강을 앞서거나 해서 일단 삼각형, 그러니까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이 3자 강자 구도로 일단은 재편된 상태고요. 예. 한국철강은 상대적으로 4위이긴 하지만 120만 톤 정도면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 현재 시장 규모에서는 높은 편은 아니고요. 조금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한국철강이 그 2009년도에 뭐 방막 태양전지를 투자했다가 2012년도에 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는 철근만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향후 잠재력, 그러니까 오로지 철근의 어떤 경기에만 의존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뭐 장단점들의 포인트를 얘기해 줬고 어떤 주가 측면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고 나서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한 날 4% 올랐고 공시가 있고 난 이후의 장에서 어제 13%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오늘 장에서도 1% 이상 상승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좀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최근의 주가 흐름에서 상승한 그 포인트는 역시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예. 네, 자사주 매입이 이 부분은 뭐 작년, 재작년부터 끊임없이 그 요구되어 온 상황이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 현실화된 것이 주가로 이미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반영은 사실 실적인데 4분기 실적을 예상해 보면 현재 철근 판매량이 한 24만 톤이면 한국 철강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한 9.3% 정도 상승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잠재적으로 주가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길게 본다면 역시 그 현재 백신이 나오는 상태에서 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2020년도에 주요 그 자본시장에서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 성장주였다면 네.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19가 조금 안정세를 접어들었을 때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즉 현실주라는 거죠. 예. 자동차, 철강, 화학. 예. 이런 실질적인 실물 경제를 주축하고 있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많은 부분에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주가 흐름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린 그 상승 여력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한국철강을 보는 것은 실적과 그리고 그런 가치주의 동반 상승에 같이 편입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 순환 때문에 이미 주식시장에서 석유화학 업종들이 한번 크게 상승을 분출했었고 이후에 철강주들도 상승 흐름을 타다 보니까 11월 들어서 뭐 철강주들 주가가 뭐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역시 한국철강은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효과까지 더하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최근 들어서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또 실적 개선에 따른 모멘텀들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알셉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알셉 서명 이후에 아무래도 제일 우리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군들 첫 번째가 이제 꼽혔던 것이 자동차였고 이번에는 IP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정리되면서 콘텐츠도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또 하나의 축이 철강이었단 말이죠. 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한국철강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철강은 주로 내수 위주의 네. 기업이기 때문에 알셉은 역시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철강주들의 영향이 클 것 네. 같은데 중국에서의 어떤 철강 생산이 굉장히 과잉 생산되었고 구조조정 1차 된 상태에서 역시 국제적으로 퀄리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포스코나 그 현대제철께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는 측면에서는 알셉 영향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굉장히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알셉 서명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들도 기대감 갖고 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철강에 대해서 기업 분석해 드렸고요.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